저는 오늘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소장을 쓰다가 손이 떨려서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 고소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김영순,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10년째. 아들 경호와 며느리 은진, 그리고 손주 지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는요. 3개월 전부터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고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핸드폰만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하기로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순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이 집안을 지켜야 해. 손주 지우를 위해서라도. 사실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은진이가 식탁에 아침을 차리고 경호는 신문을 보고 손주 지우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가방 어디 있어? 거실 소파에 있을 거야. 평범한 대화들. 평범한 아침.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은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은진아, 괜찮니? 네. 아, 네. 괜찮아요, 어머님. 그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사람의 반응이었죠.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학교 일이 좀 많아서요. 은진이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 집 경제에 큰 보탬이 됐죠. 그런데 그날 은진이가 핸드폰을 식탁에 놓고 화장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딩동.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민성 누나, 오늘 꼭 만나야 해요. 더는 미룰 수 없어요. 민성? 누구지? 그리고 누나라는 호칭. 은진이를 아는 사람 중에 은진이를 누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었나? 속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의 느낌이 안 좋아. 은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모른 척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저 출근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은진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빨래를 개다가 은진이 옷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11시 그 장소에서 -M. M. 민성의 이니셜인가? 그리고 그 장소라니. 둘만 아는 장소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속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은진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경호 오빠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경호가 의심한다고? 무엇을? 알아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제발. 은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은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현관 틈새로 지켜봤습니다. 오늘 은진이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원피스는 제가 본 적 없는 새 옷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은진이의 목소리. 하지만 경호는 이미 출근했고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대답할 사람이 없었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15초를 세고 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은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가던 학교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편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쪽은 편의점 쪽인데 학교랑 반대 방향이잖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미행한다는 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15m 정도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은진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랐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빨리 만나고 싶은 것처럼요. 골목을 2개 지나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은진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무언가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편의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 그 남자가 은진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누나라는 호칭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은진이는 올해 42입니다. 평소 사람들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나이인데 저 젊은 남자는 은진이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미안해, 민성아. 늦었지? 아니에요. 저도 방금 나왔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 옆 좁은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은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요. 나도 더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민성이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제발. 누나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이번 달 안에는 꼭꼭 정리할게.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은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은진이가 그 봉투를 민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이번 달 거야. 민성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나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해 보였습니다. 누나 이러지 마세요. 제가 받을 돈이 아니에요. 민성아, 부탁이야. 이건 내가 받아야 해. 싫어요.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버는 돈인데. 그냥 받아. 제발. 은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리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불륜이면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왜 거꾸로지? 그때 갑자기 은진이와 민성이 동시에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헉.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들켰나? 아니, 제 쪽을 본 게 아니라 제 뒤쪽을 본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니 두 사람은 이미 헤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진이는 학교 방향으로 걸어가고 민성은 편의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은진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현관문 열쇠를 제대로 꽂지도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본 게 맞나? 며느리가 젊은 남자한테 돈을 주는 걸 봤어. 그리고 둘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있어.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주 지우가 학교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토요일이라 오전 수업만 하고 왔죠. 지우야. 왔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지우는 11살이었습니다. 영특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죠. 할머니, 혹시 엄마 때문에 걱정하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지우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알았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는 거. 뭐가 이상한데? 밤에 전화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가끔 나 몰래 돈을 세요.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도 알고 있었구나. 엄마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죠? 할머니.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할머니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낼 거야. 약속할게.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지우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 은진이의 핸드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야. 하지만 알아야 해. 지우를 위해서라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은진이가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민성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눌렀습니다. 대화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민성 누나, 오늘은 꼭 얘기해요. 너무 오래 끌었어요. 은진 알아 근데 지금은 안 돼. 경호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민성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사장님도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대요. 사장님? 누구지? 은진 이번 주 안에 꼭 정리할게. 약속해. 민성 누나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거예요. 은진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이건 다 내 책임이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한 달 전 대화가 나왔습니다. 민성 누나, 그 사람이 또 연락 왔어요. 은진 뭐라고? 민성 이번 달 안에 돈을 안 갚으면 경호 씨한테 다 말하겠대요. 은진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줘. 민성 근데 누나 이미 1,000만 원이나 갚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더 갚아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갚았다고? 누구한테? 왜? 더 위로 올렸습니다. 2달 전 대화. 민성 누나, 이거 봤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서류 사진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고장. 채무자 박경호. 경호.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사채 이자 독촉장. 채무 금액 5천만 원. 연체 이자 1,50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 우리 아들이 그런 빚이 있었다고?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은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진아. 제 핸드폰. 은진이가 핸드폰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저저. 은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 2,500만 3천. 저는 은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은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은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경우 오빠가 빚이 있었어요. 얼마나? 처음에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지금은 6천만 원이 넘어요. 제 머리가 텅 비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은진이가 설명했습니다. 2년 전 경호가 대학 친구의 사업 보증을 섰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잠적하면서 모든 빚이 경호한테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경호 오빠가 절대 어머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알면 실망하실까봐, 그리고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걱정 끼치기 싫다고. 속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호야, 넌 왜 혼자 그걸 감당하려고 했니? 그래서 내가 갚아주고 있었던 거구나. 네, 제 월급으로 조금씩 갚고 있었어요. 근데 이자가 너무 커서 원금은 하나도 안 줄어들고. 그럼 민성이라는 애는? 그 애는 대체 뭐야? 은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성 씨는 그 사채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뭐?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했었대요. 그때 경호 오빠 서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성이 경호의 빚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민성이가 너한테 접근한 거야? 은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이자를 줄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너무 간절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만나자고 하고 돈을 더 달라고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은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호 오빠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제가 오빠 몰래 빚을 갚아주고 있다는 걸. 그리고 뭔데? 저랑 민성 씨가 만나고 있다는 것도 사진을 찍어뒀대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새끼가 감히. 얼마를 줬어? 지금까지 1200만 원요. 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200만 원을 그 새끼한테 줬다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경호 오빠가 알면 오빠가 무너질까봐. 은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경호 오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은진아.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민성이라는 그 새끼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감히 우리 며느리를 이용하다니. 다음 날, 저는 시동생 경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민아, 시간 좀 될까?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너 형 요즘 어떻게 보여?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혹시 형한테 무슨 일 있어요? 너도 눈치챘구나. 네, 솔직히 형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형수님도. 형수는 왜? 지난번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형수님이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 혹시 제가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근데 형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은진이 경민한테까지 손을 벌렸구나. 경민아, 사실은 말이다. 저는 경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호의 빚, 은진이가 갚아주고 있는 것, 민성이라는 자가 협박하고 있다는 것.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형이 그런 빚이 있었다니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내 형은 원래 그런 애잖니. 힘든 걸 절대 티내지 않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민성이라는 애 제가 알아봐야겠어요. 경민은 원래 경찰이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했지만 여전히 경찰 쪽에 인맥이 많았죠. 정말 고맙다, 경민아. 당연하죠. 형이랑 형수님을 돕는 건 제 의무예요. 이틀 뒤 저는 다시 그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민성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딸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 민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성이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일 오래 하셨어요? 네, 1년 정도 됐어요. 힘들지 않아요? 편의점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사장님도 좋으시고. 민성은 웃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새끼가 우리 며느리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놈이야. 겉만 번지르르하게. 혹시 정은진 씨 아세요? 그 말에 민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구시길래 그걸 물어보시는데요? 나는 은진이 시어머니예요. 민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래, 어머니야. 너 우리 며느리한테 뭐 하는 거니? 저는 1200만 원.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받아먹은 돈이지? 민성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 내가 뭘 오해하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 협박한 거 다 알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 몇 명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그러시면. 시끄러워. 너 같은 놈이 감히. 그때 편의점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민성이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장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네, 정은진 시어머니예요. 사장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이놈이 우리 며느리한테 한 짓.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편의점 사장 박영호 씨는 저를 안쪽 작은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민성이한테 속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성이가 처음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게 1년 전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애였죠. 그런데 6개월 전쯤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갑자기 돈이 생겼더라고요. 비싼 옷을 입고 오고 새 핸드폰도 사고 제가 물어봤죠. 너 요즘 다른 일 하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좋은 거래처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좋은 거래처라니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부르다니. 그래서 제가 더 캐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민성이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누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움? 네. 자세한 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민성이가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요. 누구랑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사장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녹음을 했어요. 혹시 몰라서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 여자가 이번 달 돈을 안 줬어요. 형님, 민성 위에 누가 또 있다는 건가?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압박을 더해.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고 해. 근데 형님 이러는 게 맞나요? 그 여자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야, 임마. 돈 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양심팔이야? 너도 한몫 챙기잖아. 그래도. 시끄러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망한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그 형님이라는 사람 누군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성이보다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사람을 봤어요. 정말이요? 네. 민성이랑 편의점 뒤에서 만나는 걸 봤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요? 잘 못 봤어요. 너무 어두워서. 하지만 목소리는 들었어요. 그 남자가 민성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경호 새끼,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완전히 무너질 거야. 박경호.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누군가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날 저녁 경민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요. 어머니, 제가 민성이라는 애에 대해 알아봤어요. 뭘 알아냈는데? 일단 민성이는 본명이 유민성이고 올해 28살이에요. 대학은 중퇴했고 현재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범죄 기록은 없어요. 깨끗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경민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성이가 1년 전에 정의 채권 추심이라는 곳에서 일했어요. 채권 추심? 네. 쉽게 말하면 빚 받아내는 회사예요. 불법은 아니지만 방법이 좀 그럼 거기서 경호의 정보를 얻은 거네.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민이 화면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정의 채권 추심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하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도영?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경민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양복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형의 회사 상사예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경호 회사 상사? 네. 하도영 부장. 형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속으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도영이 경호의 빚을 알았고 민성을 시켜서 은진을 협박하게 한 거야. 그런데 왜 경호를 괴롭히는 거지? 경민아, 혹시 하도영이 경호한테 원한이라도 있나? 그걸 알아보려고 형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형이 하도영의 승진을 막았대요. 무슨 소리야? 경민이 설명했습니다. 1년 전 하도영이 부장 승진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호가 하도영의 횡령을 발견하고 회사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도영은 승진에서 탈락했고 대신 경호가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영이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네. 맞아요. 형의 빚을 알아낸 다음에 형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동시에 형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 거죠.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승진 한 번 못했다고 이런 짓을.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경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하도영과 민성이 연결된 확실한 증거를요. 며칠 후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진이가 민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성 씨? 나야. 누나. 왜요? 이번 달 돈 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이요? 응. 근데 직접 만나서 줘야겠어. 금액이 좀 커서. 얼마예요? 500만 원. 전화 너머로 민성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500만 원이요? 누나, 어떡해. 그건 신경 쓰지 마.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 형님이랑 같이 와. 내가 직접 얘기하고 싶어. 누나, 그건. 싫으면 됐어.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 어차피 경호한테 다 말할 거야. 아, 아니에요. 알겠어요. 형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10시. 구룡 저수지 근처 창고로 와. 알지? 네, 알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괜찮아. 경민이가 다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9시 우리는 구룡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경호는 회사에 야근한다고 했고 지우는 친구 집에 보냈습니다. 저수지 근처 창고는 폐허 같았습니다.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서 캄캄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제가 은진에게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죠. 경민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 CCTV 없죠?
네, 확인했어요. 좋아요. 그럼 어머니랑 형수님은 창고 안에 계세요. 저는 밖에서 대기할게요. 경민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형수님 주머니에 넣으세요. 대화 내용 다 녹음될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십시가 됐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온다. 은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성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하도영이었습니다. 은진 씨, 오랜만이네요. 하도영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하 부장님, 500만 원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은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였지만요. 오, 진짜 가져왔네. 대단한데? 하도영이 돈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은진 씨, 이걸로 끝난 줄 알아요? 네. 아직 한 3천만 원은 더 있어야죠. 은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저희가 빌린 돈은 5천만 원이었잖아요. 이미 1,200만 원 갚았고 지금 500만 원 주면 1,700만 원인데. 아, 그게 말이죠. 이자가 붙었어요. 그리고 정보료도 있고요. 정보료요? 네. 제가 박경호 씨 빚을 알아낸 것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하도영이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 거예요? 글쎄요. 5천만 원? 아니, 7천만 원 정도?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박경호 씨한테 다 말하죠. 부인이 제 회사 직원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젊은 남자랑 만나고 다녔다는 것. 어때요? 박경호 씨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은진이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해보지 그래. 하도영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박경호의 어머니야. 하도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왜? 내가 왜 있으면 안 되지? 우리 며느리가 어떤 놈한테 협박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협박이라니요. 이건 정당한 거래예요. 정당한 거래? 채권 추심 회사 대표가 직원 가족 협박하는 게 정당한 거래야? 하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냈어. 내가 우리 아들 승진 때문에 원한을 품고 이런 짓 한 거. 민성이라는 애를 시켜서 우리 며느리 협박한 거. 증거 있어요? 있지.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경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하도영 씨, 공갈죄와 협박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하도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짓이야? 하도영 씨, 당신의 대화 내용이 다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민성 씨도 이미 자백했고요. 민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이 새끼가. 하도영이 민성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더 죄만 늘어납니다. 하도영이 끌려가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경호야 앉아봐. 엄마 무슨 일이야? 다들 표정이 왜 이래? 저는 경호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경호의 빚, 은진이가 갚아주고 있었던 것, 하도영의 협박,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경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은진아. 경호가 은진을 봤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호가 은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그런 고생을 했어. 아니야, 오빠. 오빠 잘못 없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평화로울 거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민성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민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하도영 형님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뭐? 하도영 형님도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민성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하도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박경호 쪽은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회장님? 좋아. 그럼 이제 회사에서도 압박을 넣어. 박경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박경호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겁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회장님이라고? 경민이 물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회사 회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속으로 불안해졌습니다. 하도영 위에 또 누군가 있다니 이게 대체 어디까지인 거야? 경민이 다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경민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머니, 형이 다니는 회사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김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태준?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니 30년 전에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동업자가 있었죠? 응,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잠깐 설마.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김태준. 아버지의 옛 동업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업자가 있었는데 김태준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김태준이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발견하고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이 먼저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횡령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고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후 김태준은 그 돈으로 사업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견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 회사가 경호가 다니는 회사였어? 네. 형은 아마 모르고 입사했을 거예요. 속으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김태준이 경호가 자기 회사에 입사한 걸 알고 복수하려고 한 거야. 아버지 대신 아들을 무너뜨리려고. 이 미친 새끼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직접 만나야겠어. 네. 김태준 그 새끼. 내가 직접 만나서 따져야겠어. 며칠 후, 저는 김태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김영순이라고 전해주세요. 비서가 잠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올라오시래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준.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그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김영순 씨.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야, 김태준. 앉으시죠. 앉지 않을 거야.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역시 성격은 그대로시네요. 너 우리 아들한테 뭐 한 거야? 뭘 했다니요? 시치미 떼지 마. 하도영을 시켜서 우리 경호를 괴롭힌 거 다 알아. 김태준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하도영이 자백했어. 그래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죠. 신고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왜 우리 아들을 괴롭힌 거야? 김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당신 남편이 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회사 돈 횡령한 것도 우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전부 내 짓이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김태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사업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은 너무 소심했어요. 기회가 와도 잡지 못했죠. 그래서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생존이었어요. 사업의 세계에서는 약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까지 괴롭힌 거야? 김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연히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대신 아들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이 미친 새끼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경우는 아무 잘못도 없어. 아버지의 죄는 아들이 갚는 법이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태준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습니다. 너 같은 놈은 인간도 아니야. 김태준이 뺨을 만지며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화내셨어요? 좋아요. 저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당신 남편처럼 말이죠.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경민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 새끼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경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직접 김태준을 무너뜨려야 해요. 어떻게? 형이 김태준의 비리를 조사해야 해요. 30년 전 일도 다시 파헤쳐야 하고요. 경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회사 내부 자료를 조사해 볼게요. 며칠 후 경우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것 봐. 경우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김태준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예요. 정말? 네. 그리고 이건 더 놀라운 건데. 경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를 배신할 때 조작한 증거 원본이에요. 이걸 어떻게 찾았어? 회장실 금고에 있었어요. 제가 야근하는 척하고 몰래 들어가서. 경우야. 그럼 넌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 엄마,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경민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김태준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정말? 네. 횡령, 배임, 증거 조작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김태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중견기업 회장, 수십억 횡령 혐의로 체포. 저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됐죠? 당신 억울함을 풀었어요. 하늘의 남편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태준이 체포된 후 민성이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민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때문에 형수님이 고생하셨어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일어나, 민성아. 저는 민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하도영한테 이용당한 거잖아. 아니에요. 저는 돈에 눈이 멀었어요. 형수님이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계속했어요. 민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빚이 있었어요. 빚? 네. 제 동생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도영 제안을 받아들인 거구나. 네,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은진이가 민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성 씨, 이제 그만 자책해요. 우리 모두 힘들었어요. 형수님. 그리고 민성 씨 동생 수술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안 돼요. 형수님이 저 때문에 고생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하도영한테 받은 돈을 돌려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도와드릴게요. 민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태준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도영은 징역 5년. 경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래, 아들이 타주는 커피 마셔야지. 경호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때요? 맛있다. 우리 아들 재능 있네. 경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한 거지. 만약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건 너희 며느리 덕분이지. 은진이가 끝까지 버텼잖아. 은진이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온지 좀 됐어. 오빠, 지우 학교 끝났을 시간인데 데리러 가야 하지 않아? 아, 맞다. 내가 갈게. 경호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저와 은진이만 남았습니다. 은진아. 네, 어머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요? 우리 가족 지켜줘서.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버텨줘서. 은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은진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무심코 펼쳤는데 거기에는 날짜별로 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3월. 경호 오빠 빚 발견. 혼자서 갚기 시작함. 1년 전 8월. 민성 만남. 하지만 이 사람도 조종당하고 있음을 직감. 1년 전 10월. 하도영이라는 인물 발견. 경호 오빠 상사. 의심스러움. 1년 전 12월. 하도영이 민성을 통해 나에게 접근. 계획 시작. 속으로 의아해졌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6개월 전 1월. 어머님이 눈치채기 시작. 좋아. 이제 어머님을 이용할 때. 이용? 손이 떨렸습니다. 5개월 전 2월. 어머님이 나를 미행. 계획대로 진행 중. 4개월 전 3월. 경민에게 정보 흘림. 어머님과 경민이 움직이기 시작. 3개월 전 4월. 편의점 사장에게 녹음 파일 제공. 증거 확보. 2개월 전 5월. 하도영 함정에 빠뜨리기 성공. 1개월 전 6월. 김태준 존재 발견. 이제 마지막 단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설마 은진이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이 수첩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모든 게 끝난 후일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을 이용한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경호 오빠의 빚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계획적으로 오빠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계획을 세웠어요. 하도영을 이용하고 민성을 이용하고 그리고 어머님을 이용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고 증거를 찾고 진실에 다가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제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움직여야만 경민 삼촌도 움직이고 경찰도 움직이고 결국 김태준까지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님의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구해주는 며느리로 보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걸 계획했지만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사랑해요, 어머님. 며느리 은진 올림. 저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진이 넌 정말. 그때 문이 열리고 은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은진이가 제 손에 든 수첩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읽으셨어요?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놀랐어. 놀라셨다고요? 너는 정말 똑똑한 며느리구나. 그 모든 걸 혼자 계획하고 실행했다니. 은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속인 것 같아서. 아니야. 넌 속인 게 아니라 나를 믿어준 거야. 네. 너는 내가 진실을 찾아낼 거라고 믿었던 거지. 그래서 나를 그 길로 유도한 거고. 은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님이라면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머님이라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은진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은진아. 가족을 지켜줘서.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정말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진이가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날 새벽 부엌에서 은진의 핸드폰을 봤을 때 저는 메시지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메모장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은진의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의 계획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고 제가 진짜로 놀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계획이 더 잘 먹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놀라는 척했고 진심으로 분노하는 척했고 진심으로 며느리를 구하는 척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순아, 넌 배우가 될 수도 있었겠는걸?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두 여자의 연극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짠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악당을 벌했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은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은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응, 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제 계획을 알고 계시다는 거. 제 눈이 커졌습니다. 너 어떡해. 그날 새벽에 어머님이 제 핸드폰 보셨을 때 저 깨어 있었어요. 뭐?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제 메모장까지 보시는걸요.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어머님, 우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 둘 다 속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둘 다 알고 있었다니.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은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사실은요. 또 뭐가 있어? 경민 삼촌도 알고 있었대요. 뭐? 경민이도? 네. 경민 삼촌이 처음부터 제 계획에 협조해 주셨어요. 어머님 몰래요. 이런 그럼 나만 모르는 척한 거였네. 아니요. 경우 오빠만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가족들이 함께 만든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경우만이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우의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은진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요즘 꿈이 변호사래요.
어머니가 겪은 일을 보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민성이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동생 수술도 잘 됐고요. 가끔 카페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요. 며느리를 미행한 날 내가 발견한 진실. 제목도 멋지죠?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곧 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은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다 쓰실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당연하지. 그게 제일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오히려 감동할 거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극을 한 이야기잖아. 경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거 알죠? 알지. 우리 아들은 순진하니까. 에이, 창피해.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원고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은 모두가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를 저장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란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1년 뒤 제 책이 출간됐을 때 김태준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순 씨에게 당신의 책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책은 읽을 수 있더군요. 당신이 쓴 내용 거의 다 사실이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제가 그 함정에 걸려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지쳤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요. 그래서 일부러 잡혔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씨. 그리고 당신의 며느리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를 자유롭게 해줘서요. 김태준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태준, 너도 알고 있었구나. 결국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서로를 속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속이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책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경호의 카페가 보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서로 속고 속이면서도 결국 함께 살아가는 거. 그리고 저는 새로운 원고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손주를 미행한 날, 내가 발견한 진실. 네, 이번에는 손주 지우 차례입니다. 요즘 지우도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계획을 짜야겠습니다. 할머니의 역습이라고 할까요? 하하.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인생은 서로를 속이는 연극이고 사랑은 그 연극을 함께 완성하는 것이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